비유력 후보, 유력 후보가 비양강 후보라고 표현하겠죠. 양강이 아닌 후보. 아닌 후보들. 네,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 특징적인 그런 말씀이라든가 이런 그분들이 선전할 가능성 이것들이 또 하나의 포인트 텐데요. 특히 이제 이른바 허경영, 조원진, 뭐 김경재 이런 분들이 지금 열심히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특히 허경영 후보는 주목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지도가 높은 데다가 이처럼 비호감 선거가 네거티브 선거가 되고 있는데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자신의 일관된 공약과 비전과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기본소득 이야기하고 있죠. 50조 자영업자에게 퍼붓기 뭐가 다르죠? 허경영 후보가 한 이야기랑.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허경영 후보를 실제로 봤거든요. 아이고 우리 배 소장님 함께해요. 함께 합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본인도 아주 적극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어떤 조사 결과를 보면 제가 정확 구체적인 수치는 소개를 안 합니다. 4.7%.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치 결과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그게 뭐 정확했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만큼 주목받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 지금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후보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지금 허경영 후보는 상당히 주목받는 인물. 그리고 그 주목받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선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른바 비호감 선거예요. 비호감 선거. 네거티브 선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희망 선거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강 구도는 만들어지겠지만 이념에 따라서 또는 정당 지지층에 따라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경영 후보의 경우에는 그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 따라서 일관돼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혼하면은 지금 저출산 문제 제대로 이야기하는 대선 후보 있습니까? 예, 10수년 전부터 허 후보는 또 그 얘기를 했었죠. 육아 문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교육 개선 문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깊이 있게 고민했다는 면에서는 허경영 후보의 나름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예, 상당히 나름대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원진 후보의 경우에도 저도 개인적으로 또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배운 적도 있는데 허경영, 조원진 다 옆에서 저한 대담도 아주 이 조원진 전 의원도 정말 생각이 철저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런 거는 어떤 다른 인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정서상으로는 이처럼 좀 더 강한 정치적 성향을 띠는 경우에는 대중적 지지를 얻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원진 전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든지 대통령의 꿈을 가진다면은 지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사면 문제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강성 보수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관리하고 또 지지를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조원진 전 의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선 활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 손학규 후보가 대선 사수 도전을 했습니다. 예, 손학규 후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요. 당선을 목표하고 나오긴 했겠죠. 본인 스스로는. 하지만 다수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당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정치 원로이고 언론인들이 가장 평가를 높게 뭐 5년여 전, 10여 년 전에 했던 정치인이 바로 손학규입니다. 그 인물이 나올 정도면 지금 이번 대선에서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 전 민주당 대표가 강조하는 부분은 그럴 거예요. 지금 국가 운영에 대한 틀 자체, 기초 자체를 유력 후보들이 알고 있나? 외교죠, 안보죠, 국방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의 또 보건복지 분야, 실제 경기지사 선배죠.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런 정도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상당히 걱정이 될 거예요. 대한민국 5년간의 국정 운영 이 포퓰리즘만으로 될 수 있느냐. 그 본인의 이 국민에 대한 도리, 국민에 대한 양심 그것 때문에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은 비웃겠죠. 저는 그렇지만
비웃을 사람 비웃어라 이거예요. 하지만 이건 의미가 있다. 아니 왜 나와 시간 낭비야. 어디 뭐 우리 투표용지 아깝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손학규 전 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번 대선은 그만큼 불안전한 대선, 네. 불확실한 대선, 아하. 또 불안감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있는 대선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이 손학규 전 대표의 주장, 또 조원진 전 의원의 주장, 네. 그리고 허경영 대선 후보의 주장 등을 묶어서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유권자들은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은 우리 아시아 투데이를 통해서 또 투영되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네. 다음 5년을 국가 운영할 대선 후보 김동연 전무께서는 아시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미중 충돌하고 네. 남북 관계도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네. 이걸 다 뭉뚱그려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탄생하든 간에 네. 그 주장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